부안군에서 대형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는 8월 열립니다. 국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대부분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축협조합장이 상대 후보를 금전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축협조합인 70대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인과 처남댁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부안군에서 대형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는 8월에 열립니다. 국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잼버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잼버리 병원으로 사용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설 현장입니다. 각종 중장비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부안 지역민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사람들이에요, 다. 예, 전주나 군산이나 이쪽. 저희 공정은 다 전주에서 와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팀이기 때문에 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 리더센터 사업을 발주한 전북도는 입찰 과정에서 부안 지역 업체가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부안군이 올해에만 16억 원을 넘게 들여 조성하는 지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은 어떨까? 부안군이 발주한 공사도 전기와 통신공사를 제외하곤 도내 입찰을 통해 선정된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원청 업체가 공사 지역 기업 위주로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부안군이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주나 광주에서 자기네 건설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거래하던 장비들을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안군 공사를 하면서 부안군의 세금은 다 지금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다 장비들이 다 와서 일하고 여기 실질적으로 부안에 있는 덤프차들 있죠. 거의 한 3분의 1은 다 놀아요. 잼버리 참여자 4만여 명이 먹을 먹거리에 부안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식자재가 쓸지도 미지수입니다. 잼버리 식자재 총괄업체와 계약을 할 때 도내 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도내 어느 업체를 쓸지는 총괄업체 권한이라며 부안 지역 식자재 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잼버리 개최와 관련해 주변 시설 개선과 홍보 등에 투자하는 부안군. 개최지로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을 위해선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상대 후보를 금전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축협 조합인 70대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1억 7천만 원을 주겠다고 매수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인과 처남댁을 살해한 50대가 항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읍시 북면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거나 보상한 것이 전혀 없고 사회에 복귀한 경우 위험성이 예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50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임기로 매년 6월쯤 구성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2년 연속 선임된 이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남원과 임실, 순창은 물론 호남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현직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전북소방본부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갑질을 했다는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전북소방본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명을 요구해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기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설문은 아니었다며 뒤늦게 무기명 설문으로 바꿨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부안 수협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간담회를 열어 김제와 부안 지역 어민 등 수산업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본 앞바다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어류가 잡히고 있다면서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사업 설명을 벌이는 등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주 1회 이상 전북도와 정부 부처를 방문해 남원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490억 원과 광역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780억 원 등 다수의 중점 사업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는 또 상반기 중에 지역 활력타운과 농촌협약 등 모두 30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90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14일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국제협력진흥원 전임센터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흥원은 도내 글로벌 인재 육성과 외국인 지원 등을 하는 기관으로 올해 전북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협력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북 정치권이 여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총걸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비롯해 재경 출신,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31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전북 현안 해결을 두고 이번처럼 31명의 전북 출신 인사들이 힘을 한데 모으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낙후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절박성이 빚어낸 결과로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 경주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천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발굴했다가 유물이 줄줄이 나온 이야기, 그리고 발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뉴스토리로 확인해 보시죠. 어머, 이거 산 아니에요? 아니면 높은 언덕처럼 보이는 이 봉분, 바로 1973년에 발굴한 천마총입니다. 올해 발굴 50주년을 맞았는데요. 8개월간 발굴 끝에 이곳에서 유물 11,297점을 발굴했습니다. 국보를 넉 점, 보물을 6점 내놨죠. 가장 큰 봉분은 아니지만 가장 화려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 유명한 이 천마총.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빅3로 손꼽는 유물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천마총 금관입니다.
신라 금관의 화려함과 장식성을 대표하는 유물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어리띠입니다. 신라시대의 금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장식들도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말다래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보통 출토된 유물 중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무덤이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금마총, 금령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말다래를 품고 있던 천마총은 어떻게 발굴하게 됐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한데 어우러지며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경주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 시내 유적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통치 철학을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 찾으려 했다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박정희 정권은 규모가 큰 황남대총을 먼저 파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1971년, 그러니까 천마총 발굴 2년 전에 충남 공주에서 무령왕릉 발굴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흑역사라고 부를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굴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라 규모가 큰 황남대총 발굴을 미루려고 대안을 찾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천마총으로 시험해보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화려한 황금 유물이 줄지어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죠. 천년간 신라의 중심이었던 경주. 이곳에서는 황금뿐 아니라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숨쉬던 사람들의 천년 흔적을 찾아 지금도 계속 발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쪽샘지구를 비롯한 경주 곳곳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양식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기 위해 미술,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솔과 붓이 1년에 몇 개씩 달아 없어질 정도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역사의 흔적을 찾습니다. 이 발굴 과정이 끝나면 다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 되고. 버리려고 내놓은 책에서 보물이 나오거나 빨래판으로 쓰던 돌이 비석 일부라고 하니 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사는 곳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대부분 지역이 신축 공사를 진행한다면 먼저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이면 국가가 공사 전에 발굴 인력을 지원한다는 거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내 집, 내 땅인 경우 기관이 강제성을 띨 수 없기에 1년에 한 번씩 관계자가 나와서 팔 생각 없냐며 설득하러 오기도 합니다. 1년에 조금 기간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여기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뭐 하나 쉽게 유지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신기하다라는 감상과 함께 이 유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임실군이 옥정호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보존 활동을 벌였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호우로 옥정호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옥정호 수변에 밀려들어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활용해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정호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 보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인구 감소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14일 인구 대응 계획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미래 산업 도시와 문화 융합 도시, 젊은 강소 도시 등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남원시는 곤충 산업 육성과 도심 항공교통 클러스터 등 33개 이행 과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 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